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수의 상승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키워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때 1%의 상승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미 증시는 특히나 지금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데요. 글로벌 악재 상황은 동일합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대두되는 전기전자업종의 실적 발표 이후의 장세의 흐름인데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의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오늘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어제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으로 또 다른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한 테마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급등하는 테마와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종목들로 돈이 모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을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업종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또 운송장비, 은행, 증권업종이 상승하는데 증권업종은 정부 정책 방향성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형 증권업종 위주로 지금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전일까지 급등했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짐 로저스가 방문을 한 이후에 결국에 재료가 소멸됐습니다.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나온 호재나 악재 큰 덩어리는 없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금통위 역시 시장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혀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호재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뒤 연 1.75%로 유지됩니다. 또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도 0.75%포인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기존 전망을 소폭 밑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고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오늘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위 4번째 등급 AA-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민간 투자와 수출 증가세의 약화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또 소득주도 수요 증가와 공공투자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로 인한 상쇄 효과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출구를 모색 중인 가운데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압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경제지 차이시는 왕치산 부주석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각국의 정책이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국제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왕 부주석의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2135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140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첫 번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뚫고 올라간다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2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긍정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2130선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장 초반부터 이어졌고요. 돌파를 했다가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파 시도를 했고요. 성공했습니다. 2139포인트, 2140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 사주네요. 외국인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좀 가파르게 사주던 기관 오늘은 차익 실현 좀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연기금도 오랜만에 쉬어갑니다. 800억 원, 좀 많은 물량을 쏟아내네요. 개인은 640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작년 한 해 실적은 역대 최대였고요. 앞으로의 전망 역시 먹구름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와 비슷합니다.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22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7% 하락이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5% 상승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 포스코 빠지고 삼성물산 쉬어갑니다. SK텔레콤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부터 현대모비스까지는 빠집니다. 네이버의 낙폭이 좀 크네요. 하지만 신한지주, KB금융은 올라가고요. 증권업종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700포인트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702.31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1% 가까운 급등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97포인트대부터 702포인트, 현재 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해주면서 시장 이끌어가고 있고요. 개인도 삽니다. 하지만 기관은 양시장 지금 매도 포지션 잡힙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6.28%나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올라가고 바이로메드도 올라가고 포스코 캠텍까지 올라갑니다. CJ ENM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락 반전을 했고요. 아난티가 6.42% 급락입니다. 한때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짐 로저스가 투자를 했다, 사회이사로 등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난티는 9,000원대부터 지금 3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짐 로저스가 KBS의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난티는 오히려 짐 로저스의 출연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지만 농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오롱티슈즈는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 SK머티리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휴젤이 오랜만에 급등합니다. 파라다이스 잠시 쉬어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릅니다.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28원대에서 거래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괜찮네요. 지금 우상향 계속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시장의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이슈가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는 올라오지만 전반적인 체감은 그래도 지수 상승폭 대비해서는 좀 미미한 측면이 좀 보여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증권주에 대한 상승세가 오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 이렇게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 이미 접해보셨겠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보도가 일단 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에 따른 관심으로 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청와대도 거래세 폐지에 긍정적이다라는 보도 등은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다시금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폐지 확정이다라기보다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증권주 전반에 있어서 주목은 하시되 일단 대형사 위주로 포커스가 더욱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리고 개인 거래대금 활성화 기대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키움증권 등에 대한 관심을 여타 종목 대비 그러니까 다른 증권업종의 종목들 대비해서 비중을 더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업종 이슈에 따른 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이라든가 주가 되돌림 등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방안으로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증권업종 이런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 외에도 대형사 위주긴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상 증권사들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도 시장에 많이 상존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건설 관련, 건설업종과 비롯해서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우선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좀 비중 확대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건설업종과 그 관련한 레미콘, 시멘트 관련 종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종부터 좀 보자면은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이제 국내 주택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의견 등이 힘을 받은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GS건설을 필두로 일단 건설업종 전반적인 주가 강세를 보였던 상황인 점. 또 그리고 정부가 올해 SOC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34개 광역 그 도시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투자를 약 160조 원 이상의 전체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결과를 1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한 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지난 거래일부터 좀 두각을 일부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2020년도 이후에도 이런 토목 수주가 지속적으로 연간 55조 원을 좀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건설업종 내에서는 태형건설 그리고 건자재 관련 유진 기업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GS건설 그리고 태형건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관심권 두시는 전략으로 일단 건설업종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 2130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단순한 매매 스타일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시 매수, 그리고 상승 시 매도하는 좀 단순한 매매 스타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승한다면 매도하는 거야 당연히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현대 시장에서는 상승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매수를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업종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락 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등을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오전과 오후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과 반대로 오전에는 5G 통신 관련 장비주들의 좀 약세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후 들어서 다시금 또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과 더불어서 일단 일부 업종이 반등했다 했을 때 오히려 하락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반대급부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테마주 성격으로 봤을 때도 수소 관련주들의 반등이 일부 포착이 되었던 점 등과 대비돼서 남북 경협주들의 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오히려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삼아볼 수 있는 기회로 그래도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내일 시장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오늘 빠지는 업종 그리고 테마 업종 이런 대표적인 5G 관련주라든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매수 신점을 생각해보는 관점 그리고 반면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일부 수소 관련주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생각해 보시는 관점으로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흐름에 대해서 올라탈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움직이자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심을 갖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지마 백인범들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지금 금리 동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통이었는데 사실 뭐 동결될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는데 그래도 뭐 거론은 해봐야 되겠죠. 동결 이후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물가가 너무 안정돼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이제 물론 뭐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 수준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고 특히 연말로 가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비해서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다시 말씀드려서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 제품 등을 제외한 근원 핵심적인 소비자 물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수준이 물가 상승률이 2%거든요. 다시 말해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거나 또 그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야 그 직전 해의 물가 수준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직전 월 대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달에 물가가 그 전 월을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0월에는 0.2% 하락 그리고 11월에는 0.7% 하락 마지막 12월에는 0.3% 하락 한마디로 말해서 3달 연속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 대략 물가 상승률이 거의 1.2% 정도 지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압력은 굉장히 낮아졌고 이 흐름대로라면 1월달이나 2월달 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도 자칫하면 지금 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담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금리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더 나아가서 지난해 11월 말에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명분도 사실 이번 물가 지표들이라든가 최근의 지표들만 본다면 좀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숫자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번 지적해 주셨던 그 타이밍이 아쉬웠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3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전월에 비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은 크게 보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 이유는 바로 수입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 더 나아가서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맺으면서 시장의 개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다들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직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물가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나라 물가가 바로바로 연결돼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 상승으로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상승률은 단 한 달 동안 3.4%나 떨어졌더라라는 거죠. 결국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관련 수입 물가가 전월에 비해서 6.6%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건들을 만들 때 중간에 투입되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중간재 수입 물가도 중요한데 이거 역시 직전 월 대비해서 2.7% 하락 중입니다. 물론 1월달 국제 유가의 급락세는 진정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해에 발생했었던 이런 강력한 수입 물가의 하락 충격은 이번 상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3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데에는 해외 쪽에서 발생했던 영향이 일단 가장 직접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한마디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뭐 경기 부진 아니겠습니까? 네.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의 총 수요가 생산 능력에 비해서 부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DP 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우리나라가 기록했던 국내 총생산하고 잠재 국내 총생산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 게 GDP 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재 GDP 또는 잠재 국내 총생산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현재 주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그리고 더 나가서 자본이 이미 투입돼서 공장 설비라든가 각종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에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실제적인 국내 총생산은 잠재 GDP, 잠재 총생산을 상당히 좀 밑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비가 남아돌겠죠. 또 인력도 남아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설비와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될 때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상할 그런 사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라면 해외 환경, 특히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또는 달러의 강세가 출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상품 가격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영향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의 수요조차도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 잠재적인 생산 능력 대비해서 현재 경제의 총 수요나 총 지출 능력들이 그를 따르지 못하다 보니 유휴 생산 설비 및 잉여 인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전반적으로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경기가 좀 침체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놓고 봐도 특히나 두 번째 이유만 놓고 봐도 지금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연내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수준,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이 2%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1.3%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근원 인플레 같은 경우는 1.1%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일단 지난해 한 차례 금리를 올리기는 올렸지만 이걸 또 연속적으로 올려나간다라는 건 상당히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2018년 11월 말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원인이 결국 찾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는 안정돼 있었으니까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기보다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지난해 10월을 고비로 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좀 가져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 대규모 어떤 SOC 관련돼 있는 국책 사업들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등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 지출이나 여러 가지 건설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올해는 정책금리가 동결 기조로 한 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할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